네, 빅데이터 결과 해석 영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다음 중 모델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예측의 정확성 맞는 것 같죠? 분류의 정확성 맞죠? 표본의 충분성, 일반화 여부. 모델은 일반화해서 적용될 수 있을수록 좋습니다. 딱 그 현재 데이터 셋에만 적합한 것이 아니고 일반화 될수록 좋죠. 표본의 충분성은 맞지는 않습니다. 아주 표본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모델을 평가할 때 표본이 많다 적다보다는 모델이 예측이나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더 맞겠죠. 답은 3번. 예. 자, 62번 보기 중 ROC 곡선의 축을 구성하는 지표로 맞게 구성된 것은? ROC 곡선이라고 하면 여기 1- 특이도, 여기는 민감도, 재현율이라고도 하죠. 재현율.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는 지표는 민감도와 특이도. 2번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자, 63번 볼게요. 다음 중 ROC 커브를 이용한 분류 모델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그렸었죠. 1- 특이도. 그 다음에 여기 민감도. 자, 이럴 때 이 아래, 곡선 아래 면적을 AUC 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면적이 클수록 분류 모델의 성능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ROC 곡선으로 혼동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혼동 행렬을 이용해서 이런 특이도와 민감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 임계값을 조정하면서 이 커브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값을 변화시키면 곡선도 따라 변화한다. 맞죠? 근데 2번이 틀립니다. 세로축은 재현율, 민감도, 이건 재현율하고 같고요. 를 나타낸다. 맞죠? 예, 혼동 행렬하고 ROC 커브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사용자 데이터 정의, 사용자 데이터를 정의하고 사용자 시나리오 작성하고 스토리보드 기획한다. 이게 다 맞고요. 스토리보드를 검증한다. 예. 뭐 좀 억지스러운 면은 있지만 실제 프로세스 상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다음 정규성 검정 기법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정규성 검정은 그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큐큐 플롯이나 셰어윌크 검정, 콜모그로프 스미스로프 검정 모두 다 이 분포를 검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이 카이제거 검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그 범주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라서 실제 정규성 방법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정규성 검정 기법들에 대한 정의나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번 분석 모형 평가 지표에 관한 공식으로 표현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약자들을 잘 알고 있어야죠. mean, absolute error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정된 값하고 예측된 값하고 실제 값하고의 차이를 이제 절대값을 평균으로 한 겁니다. 그 절대 평균 오차, 평균 절대 오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값 맞고요. mean square error는 오차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제곱이 빠졌죠.
그다음에 절대 평균 오차의 퍼센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곱하기 100을 n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RMSE는 이 MS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쓴 거죠. 루트를 채운 거라서 이 식도 맞습니다. 그래서 분석 특히 분류 분석에서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분류 분석이 아니고 예측 모델이죠. 회귀 모델에서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7번. 다음 그림은 지역, 연령에 따른 월별 감염자 수를 보여준다. 그림과 같은 시각화 기법은 무엇인가? 실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색으로, 여기는 컬러는 아니지만 색으로 표현해서 색 온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히트맵입니다. 트리맵은 데이터를 트리의 형태로 구성한 거고요.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각 영역 안에 또 다른 영역이 들어가도록 하는 형태고요. 산점도는 X축, Y축에 있는 값들의 점을 찍어서 표현한 것이고, 평면도는 건축물의 그런 평면도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68번. 민감도가 0.6, 정밀도가 0.4인 경우 FN 스코어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와 정밀도의 조합 평균으로 되죠. 민감도분의 1 더하기 정밀도분의 1의 2.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2 곱하기 민감도 더하기 정밀도, 민감도 곱하기 정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6 더하기 0.4, 그리고 0.6 곱하기 0.4 하면은 0.48이 나오게 됩니다. 3번. 자, 다음 보기 중 일반화 선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에서, 자, 일단 일반화 선형 모델이란 것은, 선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종속 변수라고 하죠. 우리가 목적 변수라고도 하는데,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가정합니다. 종속 변수의 값들이 정규 분포를 갖고 있는 걸 가정하고요. 두 번째, 선형 회귀에서요. 예. 그리고 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선형성을 가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선형 회귀에서 기본적인 가정인데, 일반화 선형 모델은 이런 이걸 따르지 않는 나머지 분포들에 대한 선형 모형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아닌 이항 분포도 가정하고, 이항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도 다 가정합니다. 종속 변수가 이항 분포일 때는 연결 함수로 로짓 함수를 사용한다. 이거 맞고요. 너무 디테일한 것들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일반화 선형 모형이 그 선형 회귀 모델을 일반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의 정규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죠? 로지스틱 회귀가 대표적인 일반화 선형 모델이 맞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은 굉장히 큰 범위고요. 그 중에서 하나의 사례가 로지스틱 회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일반화 선형 모델은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 해설 부분 좀 참고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0번.
다음 보기 중 앙상블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앙상블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 모형을 조합해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거의 평균치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일반화된 성능을 나타내도록 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랜덤 포레스트가 맞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생성한 후에 그것들을 의 성능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깅은 훈련 데이터셋으로부터 부트스트랩을 통해 각각의 부분 집합을 생성한 후 독립적인 모델을 학습시킨다. 기본적으로 앙상블 모델에서는 배깅을 이용하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일부분을 가져와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또 일부분을 갖고 와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또 일부분을 갖고 와서 또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깅이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샘플링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앙상블 모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델을 평균해서 쓰기 때문에,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교 시각화 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타 차트, 체르노프 페이스, 히트맵 전부 다 비교 시각화 기법입니다. 스타 차트는 이런 형태의 각 축의 값들을 가지고서 어느 축이 더 큰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체르노프 페이스는 얼굴의 모양으로 만들죠. 히트맵은 이 각각의 영역에 있는 밀도라든가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온도로 나타내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버블 차트는 비교 시각화라기보다는 분포를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셋의 분포. 이게 버블로서 이쪽 영역에서 이만큼 해서 분포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 분포 시각화 또는 관계 시각화,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관계 시각화, 이 정도에 속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관계 시각화 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계 시각화라는 것은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그죠? 여기 X축과 Y축이 있을 때 XY 값의 어떤 관계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히트맵도 어떻게 보면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교 시각화도 되지만, 누적 막대 그래프는 사실은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만 누적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관계 시각화 기법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버블 차트도 역시 XY축에 있어서 그 점을 찍고 그 영역에 있어서 그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관계 시각화 또는 분포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누적 막대 그래프가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신경망 모형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기울기 소실을 말하는 거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경망 학습 과정에서 기울기가 점차 커지다가 발산하는 경우다. 아닙니다. 2번 5차 신경망 학습 과정에서 5차 역백 프로포게이션, 5차 역천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현상, 아예 기울기가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맞고요. 기울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활성화 함수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 나타나게 되죠. 오히려 그 기울기를 어느 정도 됐을 때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도록 아예 막아주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것은 그 기울기 값의 크기를 제한하는 건데요. 오히려 기울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울기 폭주적 그 발산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중 74번 과적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저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과적합인 거죠. 파라미터 수를 줄이거나 레이어 수를 감소시켜 모형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모형이 복잡해서 과적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맞죠. 규제 기법을 사용해서 모형의 가중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과적합은 비선형 모형보다 선형 모형에서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모형이든지 모델이 복잡도, 데이터의 양, 또 편향 이런 것들이 따라서 비선형 모델이든 선형 모델이든 과적합은 발생할 수 있다. 즉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앙상블 모형의 베이스 모형들을 독립적으로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앙상블 모형이라는 것은 같은 데이터셋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모델이나 여러 번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된 모델들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죠. 자, 이때 이 모형들을 독립적으로 최적화시키는 방법.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바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학습 데이터셋을 다양화한다. 이건 맞죠.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모델을 몇 개를 할 건지 그런 것들. 각 베이스 모형에 맞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데 평가 데이터셋을 다양화한다. 사실 평가 데이터셋은 모형의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죠. 모형의 최적화를 위한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거리가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76번 다음 중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한 방지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모델이 복잡하면은 과적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1번 아니고 학습 시간을 느릴수록 과적합이 될 수가 있죠. 학습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과적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벌점화 회기를 사용해서 모형의 제약 조건을 추가한다. 이게 맞죠. 너무 적합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너무 적합하게 가고 있으면은 자꾸 이제 그 학습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여서 학습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포그래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맞고요.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좀 잘 모르겠네요. 3번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제작한다. 텍스트와 그래픽을 사용해 적절하게 구성한다. 예, 2번이 틀렸습니다.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머신러닝 그 학습에 의해서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이지 인포그래픽은 패턴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발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78번 다음 중 분석 모형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측 분석은 현재 분석 결과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 맞고요. 의사결정나무는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 틀리죠. 의사결정나무는 가장 해석이 명확하게 쉽게 나옵니다. 규칙이 의사결정나무에 규칙이 표현되기 때문에 해석이 쉽죠. 왜 이런 예측을 했는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알 수 있다. 분석 유형으로 설명적 분석, 진단적 분석, 예측적 분석, 현황적 분석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해설에 써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 유형으로는 주로 설명 분석, 진단적 분석, 예측적 분석, 그리고 현황적 분석이 아니고 처방적 분석입니다. 처방적 분석. 자, 3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연관성 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 선형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를 예측하는데, 파악해 보는데, 찾아내는 게, 그 목적인 거죠. 선형관계를 알 수 있다. 이거는, 선형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볼 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쵸? 네. 옳은 것은니까 7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다음 중 빅데이터 시각화 절차에 해당되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예, 빅데이터 시각화 절차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벤 프라이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모델에 의하면은 제가 해설에 써놨는데요. 첫 번째 획득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필터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마이닝 해설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데이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석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그 다음 표현 이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 그리고 정제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을 다듬는 거 그리고 소통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볼 수 있는 기능을 제어하는 방법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용어들을 키워드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건 지시겠죠. 자, 80번 다음 중 재현율에 대한 공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제 재현율, 리콜 또는 민감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참인 것을 예측도 참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예측을 참으로 한 거는 true positive 입니다. 그럼 실제 참인 거, 그러니까 거짓을 참으로 예측을 한 것도 있고 실제 참인 것을 예측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참인 것을 참으로 예측한 거는 TP, 거짓을 참으로 예측한 것은 FN. 그래서 2번 재현율은 TP 플러스 FN분의 TP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혼동 행렬에서 정밀도, 정확도,
뭐 재현율, 민감도, 특이도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식들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